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랩뷰 NXG를 이용을 해서 사칙 연산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실습할 프론트 패널의 UI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하나의 어떤 다이얼로그 베이스로 운영을 할 거고요. 입력으로는 숫자형 컨트롤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 1과 입력 데이터가 2가 있고 그 다음에 출력으로는 이 사칙 연산을 수행한 결과값을 표시하기 위한 출력 데이터라고 하는 숫자형 인디케이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열거형 컨트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모드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관련된 모드 선택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네 가지 연산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모드를 선택할 때마다 이 수행된 결과값이 출력 데이터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VI를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있겠고요.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화일 루프가 있고 그 다음에 기다림 함수가 있어서 100ms 주기로 계속 주기적으로 폴링을 하면서 이 모드 선택에 따라서 이 사칙 연산을 수행하도록 운영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화일 루프를 정지하기 위한 정지 조건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케이스 구조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디폴트로는 더하기고 그 다음에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코드를 운영하시려고 하면 프론트 패널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프론트 패널 쪽에 가보시게 되면 이제 카테고리에 이제 숫자형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여기에 숫자형 컨트롤과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랩뷰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이 버튼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버튼들이 여기 있고 근데 여기 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제 프로그램 흐름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카테고리 아래에 화일 루프와 케이스 구조, 그 다음 기다림 함수도 같은 이 카테고리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사칙 연산과 관련된 것도 블록 다이어그램의 수학의 숫자형에 가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사칙 연산과 관련된 함수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론트 패널 같은 경우에 또 선택자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열거형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간단한 사칙 연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랩뷰 NXG를 처음 실행하시게 되면 초기 화면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에서 VI를 하실 수도 있고 프로젝트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실습을 해보니까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은 프로젝트만 생성이 되고 여기에서 VI를 또 따로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VI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프로젝트가 만들어진과 동시에 VI가 생성이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새로 만들기에서 VI를 클릭하시게 되면 프로젝트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 아래에 이렇게 VI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확장자는 그냥 VI가 아니고 GVI라고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별표가 되어 있다는 거는 아직 저장이 안 되어 있다는 거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두 저장하는 이 단축키는 Ctrl Shift S를 동시에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Ctrl Shift S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 저장할 것인지를 물어보는데요. 위치 같은 경우는 따로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 폴더에서 랩뷰 NXG 사칙 연산 프로그램이라고 하겠고요. 관련된 경로에 프로젝트 이름도 일단 이 부분 폴더 이름을 복사해 놓겠고요. 위치를 선택하신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 함수명에 대해서는 제가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바꾸기에서 사칙 아니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calculate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관련된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나서 윈도우 탐색기에서 찾기라고 딱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윈도우 탐색기 폴더로 가서 관련된 폴더에 있는 그 생성된 파일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GVI가 생성이 됐고, 자, 랩뷰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calculator.gvi를 가지고 이제 우선 보시는 것처럼 패널과 다이어그램, 아이콘 이렇게 자, 탭으로 다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패널 같은 경우 먼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널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 오른쪽에도 보면은 패널이 있어요. 근데 패널이 보면은 동작 실행했을 때 실행 위치를 그냥 랩뷰 편집키에서 실행을 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윈도우에서 할 거냐 이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다이얼로그를 하나 띄워서 운영할 거기 때문에 새 윈도우로 할 건데, 우선 이 새 윈도우로 했을 때랑 그 다음에 랩뷰 편집기로 했을 때 그 두 개의 차이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측 연산을 하기 위해서 입력으로 숫자형 컨트롤 두 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패널에서 이 가운데에 보면은 이 카테고리가 각각의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1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은 숫자형 카테고리가 있고요. 여기서 숫자형 컨트롤을 하나 가져오시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자, 숫자형 컨트롤 선택하신 다음에 아이템에서 관련된 속성을 주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저는 자리 맞춤을 가운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배동도 나머지는 그대로 하겠고, 자, 이름은 자, 입력 데이터 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거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드래그 하면 하나가 복사가 되고요. 그리고 저는 다 똑같은데 입력 데이터 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데이터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하나를 자, 끌어서 만들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인디케이터로 변경하겠고요. 그 다음에 라벨을 자, 출력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입출력과 관련된 건 생성이 됐고, 열거형 컨트롤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열거형 컨트롤 같은 경우 이 모양을 쭉 보시게 되면은 이 관련된 게 열거형 컨트롤과 모양이 비슷하죠. 그 선택자라고 하는 카테고리인데, 자, 누르시게 되면은 열거형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불러오신 다음에 이름은 모드 선택이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열거형 컨트롤의 아이템을 여기에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하겠고요. 자, 이것도 자리 맞춤을 자,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이 VI를 정지하기 위해서는 정지 버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트루 폴스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정지 버튼이라는 게 있고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라벨을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을 체크 해제하시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프론트 패널의 UI는 다 완성이 됐고,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은 마찬가지로 단축키 컨트롤 E 누르시면은 이렇게 조나이 됩니다. 아니면 탭을 누르셔도 되고요. 자, 다이어그램으로 가시게 되면은 기존의 랩뷰 같은 경우는 랜덤하게 이 컨트롤 또는 인디케이터가 배치되어 있지만, 이 랩뷰 NXG 같은 경우는 여기 가보시게 되면 미지정 아이템이라고 해서 누르시게 되면은 어떤 프론트 패널에서 생성한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의 항목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선택해서 배치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체 그 프로그램 구조를 잡기 위해서, 자, 여기 보면 프로그램 흐름 카테고리 누르시게 되면은 화일 루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이렇게 하고 화일 루프 안에는 제가 항상 기다림 함수를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프로그램 흐름에 기다림 함수를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자, 입력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자, 다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자, 상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입력 값은 자, 100ms를 주겠고요. 다음으로는 이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프론트 패널에서 만든 정지 버튼을 가져오겠고요. 그래서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랩뷰 NXG 같은 경우는 이 라벨 또는 이 이름이 항상 이 가로 방향으로 배치가 되더라고요. 이게 따로 배치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리고 랩뷰 NXG 같은 경우는 줌인 줌아웃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 같은 경우는 자, 환경 설정에서 자,
그냥 마우스 휠을 움직일 때마다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디폴트로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할 때 줌인 줌아웃이 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기존의 랩뷰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휠을 하는 경우에는 케이스 구조나 이런 구조 안에서 이제 다른 케이스로 전환할 때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움직이게 되면 다른 케이스로 전환될 수 있었지만 랩뷰 NXG 같은 경우는 이 마우스 휠 기능이 줌인 줌아웃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지정 아이템 중에서 모드 선택이라는 걸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드 선택을 이용하셔가지고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올게요. 케이스 구조에 입력 선택자로 관련된 값을 넣어 주시겠고요. 케이스 구조 같은 경우는 디폴트로 항상 2개만 생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테두리 클릭하신 다음에 케이스에서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를 생성하시게 되면은 모든 게 다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입력으로 입력 데이터 1과 연결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 2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세 개를 얼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이 얼라인을 맞추는 방법은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고요. 이걸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오른쪽 경계로 맞추겠다 하시게 되면 얼라인을 맞추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칙 연산 관련된 함수를 불러와야 되는데 아이콘 모양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더하기 빼기 이퀄이 있죠. 그래서 이걸 누르신 다음에 숫자 0에서 사칙 연산과 관련된 걸 다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4개를 다 불러오겠고요. 하나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함수를 넣어주시겠고요. 연결해 주시겠고, 출력으로 연결하겠고요. 출력 터미널에는 미지정 아이템 출력 데이터 하나 인디케이터 불러오셔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빼기에 대해서 빼기 함수를 넣어 주시겠고요. 컨트롤 Z 누르고, 제가 해보니까 일단 기존의 랩뷰하고 해봤을 때 와이어 연결하는 게 약간 어색합니다. 그리고 제가 단축키가 좀 헷갈리네요. 이게 지금 마우스 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케이스 구조를 전환할 때 마우스 휠을 썼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랩뷰를 쓰시던 분 같은 랩뷰에서 단축키를 쓰시던 분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곱하기를 가서 곱하기 함수를 넣어 주시겠고요. 그리고 연결해 주시겠고,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기 함수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을 또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아이콘에 가보시게 되면은 기본 패턴이 되어 있고, 여기서 캘큘레이터 그냥 CAL이라고만 하겠습니다. CAL 대문자 CAL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넥터 펜을 연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는 입력 데이터 1을 연결해 주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입력 데이터 2를 연결해 주시겠고, 출력으로는 출력 데이터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모듈화 할 때는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출력을 만들어줘도 좋겠지만, 지금 그냥 이 자체를 하나의 메인 VR로 봤을 때 이 정도만 해주면 되겠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버튼 여기 있죠. 랩뷰 편집기를 이용을 한다. 그리고 정지를 누르겠고요. 패널에서 보면은 랩뷰 편집기에서 실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그냥 랩뷰 NXG 편집 모드 상태에서 그냥 동작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모드를 빼면은 -2, 곱하면 3이 나와야 되겠죠. 나누면은 0.3333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저는 새 윈도우로 하겠습니다. 새 윈도우로 했을 때는 기본 윈도우 사이즈가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윈도우가 너무 크죠? 물론 이렇게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안 하겠고, 저는 윈도우 사이즈를, 자, 패널에서 이 뎁스의 디폴트 폭과 높이를, 예를 들어서 뭐 폭은 300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 정도. 그리고 높이도 300으로 해볼까요? 자, 이 정도가 됐죠. 그러면은 이거를 선택하고 좀 가운데만큼 맞추겠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 최대화 버튼 지원하지 않게 하겠고, 그 다음에 뭐 캔버스 배경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란색으로 하고 싶다. 자, 실행을 해볼까요? 자, 랩뷰 NXG 같은 경우는 기존의 랩뷰보다 이제 GUI가 좀 더 세련된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고, 자, 빼기, 곱하기, 더하기 했을 때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랩뷰 NXG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사칙 연산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